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오늘 방송은 원래 삼성전기를 준비했었는데 저희 회원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토요타 리콜 사태 제어지 아닌가 해서 현대차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현대차 리콜 사태를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삼성전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기 우리가 장기 월봉을 보시게 되면 11월 달에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지금 단기 눌림목 조정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계속해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화면 보시면 앞서도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차 이번에 리콜 사태가 42만 대 리콜이었죠.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 처음에는 좀 대수롭게 보지 않았는데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의외로 사실 그 악재 크기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도 1월 달에 토요타가 이제 그 230만 대 리콜을 하면서 주가는 이제 2년 연속에 2년 동안에 상당부 조정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걱정하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아래 보시면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특히 이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유동성 장세가 전개가 되는데 유동성 장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동성 장세는 이제 악재를 먹고 자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조셉 그랜빌이 이제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Wall of worry라는 거죠. 유동성 장세는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고 그랬거든요. 역으로 이제 유동성제, 호재에 의해서 진행되는 유동성 장세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다소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리콜 사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한 42만 대 정도 리콜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뚜렷한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고 있지 않고 이게 지금 악재분이 좀 확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악재라면 오늘 최소한 이제 한 4%, 5%대, 6% 정도 하락세를 보여드리는데 1%대 하락에서 지금 저지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잠시 우리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악재에 대해서 상당부 내성을 갖추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악재로 또 어설픈 또 잠재 대기 매도 물량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탈이 된다는 것은 이제 수급 체계가 더 강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는 사실 호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보다는 악재로 인해서 수급 체계가 더 견조해지는 거죠.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2020년 11월 7일자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현대기아차 엔진 화재 위험으로 미국서 42만 대 리콜. 지금 기아차가 이제 세 보니까 5대가 되고요. 현대차가 3대입니다. 미국에서 리콜이 또 결정된 것만큼 국내에도 이제 동일 차종에 대해서 리콜이 또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10월 21일자였죠. 우리가 충당금 악재 2조, 현대차 같은 경우는 2조 1000억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세타2 엔진이 결함으로 인해서 이제 충당금 설정이 이루어졌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별개 사례인 거죠. 여기 이제 아래 보시면 현대기아차 일부 차종에 커넥팅 로드 베어링, 그러니까 엔진 내 크랭크 축에 쓰이는 이제 베어링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찍 마모가 되면서 엔진 손상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서 이제 엔진이 꺼지고 기름이 유출되면서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여기 또 아래 보시면은 지난번처럼 세타2 엔진 한 종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차종에서 문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된다. 이거는 이제 악재의 어떤 재생산이라고 의미하겠는데, 여하튼 간에 굉장히 큰 악재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악재 크기만큼 주가가 빠지는 게 일반적이죠. 100의 악재가 나오면 100만큼 빠지는 게 정상인데 100의 악재가 나오는데 주가가 한 10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미 그 악재에 대해서 상당히 내성을 갖췄다는 것이죠. 계기만 되면 얼마든지 주가가 상승으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 토요타 리콜 사태를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월 21일 미국에서 가속 페달 결함 차량 230만 대를 리콜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요 사건을 어떤 계기로 토요타 주가가 이제 2년 가까이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보였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상대적으로 반사익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토요타, 현대, 닛산 이런 일본 차하고 상당 부분 이제 경쟁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요타의 어떤 리콜 사태에서 상당 부분 어떤 반사익을 얻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미국을 넘어서 유럽이라든가 아시아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미지가 상당 부분 추락했던 그런 또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은 이제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는 그림은 위에가 이제 현대차고 아래가 이제 토요타 자동차가 되겠는데요. 이게 2010년서부터입니다. 기간은 정확히 일치하는 거고요. 현대차는 이제 리먼 사태 이후에 2009년도 이후서부터
최고점 27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었고, 도요다는 이제 리콜 사태와 함께 2년 가까이 주가가 이제 빠졌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는데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그 투자자 모두가 이제 그 트라우마에 이제 빠져 있죠.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사실 엔화로 자금이 계속 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어떤 그 일본도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본 특히 수출업체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자국의 통화가 절상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자국의 통화가 평가 절상이 되는 건데, 자기네들도 경기가 안 좋은데 그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서 사실 그 엔화 가치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 거죠. 이게 나름대로 어떤 그 피해를 보인 겁니다. 여하튼간에 당시 그 차화정이 시장을 굉장히 주도를 했습니다. 그 리콜에 대한 그 반사이익도 있지만 엔화 강세 수혜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요타, 현대, 닛산과 이제 경쟁 관계 있고, 더 재밌는 것은 이제 그 현대차가 27만 원 고점을 찍고 거의 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아요. 현대차가 조종받는 환경 속에서 또 도요타가 크게 오릅니다. 그런데 현대차 조종받기 때문에 올랐다. 뭐 그런 것들도 어떤 그 경쟁 관계 혹은 수급의 역학관계, 글로벌 수급의 역학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겠지만, 이때는 또 뭐냐면 2012년도에 이제 아베 정권이 등장하면서 돈을 뭐 무작위적으로 풀었죠. 그래서 이제 도요타 주가가 또 이제 한 5년 동안 주가가 이제 만 5년, 4년, 5년 동안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같이 이제 그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제 동반 조정을 받는데,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면 현대차가 더 급격하게 조정을 많이 받습니다. 도요타는 그래도 이제 상당히 견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저점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 도요타는 이제 급락시점, 2월의 급락시점 아직까지도 한참 아래에 있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는데, 현대차가 이제 급등했었던 결정적인 흐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테슬라 주가가 특히 이제 그 많이 올랐지만 7월 이후부터 이제 랠리를 이제 가속화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기차 혹은 수소차 논리를 통해서 현대차가 글로벌 시장 내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최근 보고서 보니까 2020년 회계 기준으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판매량이 글로벌 2위랍니다. 뭐 전기차도 그렇고 또 막강한 어떤 그 eGMP라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고요. 수소차 관련해서는 사실 독보적인 세계 유일의, 뭐 유일이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세계 최고의 어떤 기술을 갖추고 있고, 최초로 또 상용화를 지금 지속하고 있죠. 거기다 이제 우리가 자동차 자체를 막연한 어떤 그 우리가 모빌리티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디바이스, 스마트폰 같은 디바이스로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디바이스 차원에서도 주가가 리레이팅, 재평가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도요타를 팔고 현대차로 교체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자, 하여튼 오늘 또 특히 이제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 목표 가격을 27만 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27만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 뭐 악재 호재와 상관없이 27만 원까지 우리가 뭐 제가 이제 자주 드리는 말씀 있죠. 시간의 어떤 그 위대한 힘을 믿고 기다린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또 그 상승 속도 굉장히 그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굳이 시간의 힘까지 아니더라도 뭐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이제 지금 보유하고 계시지 않거나 혹은 이제 그 수량 자체가 좀 작은 분이라면 사실 굉장히 좋은 어떤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봉으로 보면 또 우리가 정확히 파악이 가능하죠. 위에가 이제 현대차고 아래가 이제 도요타입니다. 기간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2월 이후서부터입니다.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급락 시점을 이제 완벽하게 찾아갔죠. 7월 달에 이제 강하게 돌파를 했고, 도요타는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죠. 이유가 있어요. 주식은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이유가 있고 또 빠지는 이유가 있죠. 현대차는 역시 어떤 가치 대비 말도 안 되는 턱없이 저평가된 어떤 펀더멘탈을 근거로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바대로 이제 수소차, 전기차 어떤 성장성, 플랫폼의 어떤 성장성,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재평가, 이런 과정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가 두 개 종목을 같이 동시에 사고 팔 수 있다면 도요타를 팔아서 현대차를 사야 된다. 자, 이렇게 제가 또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봉 지금 이제 보겠는데요. 대략적으로 지금 2%가 좀 안 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2시, 지금 한 37분 정도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2조 1000억 충당금 악재, 이날이 이제 10월 20일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날 사실 동시효과 때서부터 한 6%대까지 빠졌거든요. 거의 뭐 투매 정도가 나는데,
그 우리가 그 시세의 어떤 그 형성 원리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주식을 매집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날도 2조 1천억에 달하는 3분기에는 적자가 났죠. 다행히 뭐 기아차 같은 거 흑자가 나왔지만 2조 원이 넘는 충당금 악재가 나오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가가 더 빠질 것 같은데 착시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그 대중 집단사가 동시에 결성이 돼요. 그러니까 막 매도를 일관하겠는데 그거를 그 악재를 은폐하면서 누군가가 싹 걷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면은 주가가 어떻습니까? 뭐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있죠. 꾸준히 저점을 올리고 있죠. 그럼 결국 뭐냐면 악재가 나온다고 무조건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 당시 개입됐던 힘의 세력의 세기가 아이고 말이 자꾸 꼬이네요. 당시 개입됐던 세력의 세기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물론 이제 기존에 이제 수급 체계도 또 양호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공교롭게 지금 다시 역사 고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시 그 19만 원대를 돌파하고 지금 이틀째 눌림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악재 크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하게 선방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실전으로 조금 단기로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지만 제가 만약에 이걸 뭐 1억어치를 산다면은 뭐 오늘 정도 한 4천만 원 그리고 내일 한번 확인하고 내일 또 시장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글로벌 증시가 내일 또 오늘 한 40% 내일 한 60% 정도는 베팅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눌림목 옛날에 제가 주식을 배울 때 눌림목 C파형 그런 얘기하거든요. 발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C, ABC, C파형입니다. C자 모양 같아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과 이제 그 오늘이죠.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 정도 포함하면 이렇게 되돌 C 알파벳 C 네, 알파벳 C하고 유사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구독과 오늘 이제 방송 처음 들으신 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코스피 종합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월봉이 되겠죠, 월봉. 2016년. 제가 이 기준일을 2016년 1월로 많이 그 제시를 해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사실 그 2010년에부터 시작했다, 뭐 많이 그 논란이 있는데, 여하튼 저는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2016년서부터 뭐 시작했다고 제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서양 애들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준 중에서는 특히 이제 그 삼성전자 기준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가 2016년도 1월서부터 사실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해석한다면 사실 그 4차 산업혁명은 2016년서부터 시작했다. 자, 여하튼 간에 이제 그 파동론으로 본다면 코로나 최저점이죠. 최저점서부터 1파동 이후에 지난 이제 그 9월하고 10월 달에 2파동 조정이 있었어요. 11월 달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이 오를지 몰랐는데 여하튼간 11월 달에는 강세 기조가 예상됐는데 제 생각보다는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고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 고점을 이제 돌파하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수대를 돌파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순간 시장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굉장한 자신감을 얻고 있는 거죠. 유동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유동성 장세는 뭐 나중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유동성 장세 절정 있죠, 절정기. 그 절정 때까지는 오히려 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대상투로 확인하고 잘못 못 빠져나온다. 그러면 데미지가 굉장히 클 것이고, 우리가 잘 빠져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첨언을 드리냐면,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사실 경기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를 예측할 수 없고, 주가도 예측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이죠. 종목으로 접근해보자는 거죠. 삼성전기를 내가 갖고 과연 1년, 2년, 3년, 10년까지 갖고 갈 것인가. 그런 어떤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트레이딩 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 투기로 이제 잘못 왜곡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여튼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건의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뭐 10년, 굳이 10년이 아니더라도 한 5년 정도를 목표해서 내가 주식을 사들어 간다면 거의 이겨요, 거의. 근데 거의 뭐 우리가 95% 이상 항상 실패하는 경우가 뭐냐면 자꾸 이제 부자는 되고 싶은데 빨리 부자가 되려고 빨리. 그런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자주 강조해 드린 게 있죠. 시간의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10년을 보고 5년을 보고 제가 방송할 수 없는 거죠. 일단 제 방송이 뭐 종목이 오른다 빠진다를 떠나서 하여튼 우리가 성공 투자하는데 좀 일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하튼 간에 지금 12월달 역사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이 파동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관성도 해당이 될 것이 개입될 것이고 가수요 버블도 일정 부분 개입이 되는 거죠. 역사 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이 어떤 그 힘으로 기본적으로 내년 1월은 강세입니다. 제가 보기엔 2월까지도 강세 가능성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2월 정도 뭐 하여튼 2월 정도에는 저도 주식을 한 반절 정도는 일단 줄여놓을 예정이에요. 그것도 좀 참고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 회원 모집 관련해서는요, 일단 3개월에 110만 원이면 어느 분이 그러는데 현대투자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그랬는데 저렴하다고 또 정보의 질이 떨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뭐 하여튼 저희도 뭐 틀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이제 저희가 종목 추천할 때 비중을 설정해 드리거든요. 이 종목은 투자 금액의 뭐 20%다, 30%다, 뭐 40%다, 50%다 비중 설정해 드리는데 저희가 저희 회원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거짓을 할 수가 없겠는데요. 저희가 비중 30% 이상 주식은 작년에 제가 유튜브를 이제 9월서부터 했거든요. 8월 말서부터 했는데 한 종목도 틀린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10%짜리, 15%짜리 이런 것들은 제가 자주 틀려요. 그러니까 또 지금 시장이 요구하는 가치는 사실 주무장대. 지금 낙엽이 뭡니까 바위가 뜨고 낙엽이 가라앉는 장세라고 보는 거죠.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자, 뭐 우리 직원이 뭐라고 하는데 모르겠고 하여튼 6개월에 이제 150만 원이면 부가세 포함입니다. 저렴하고요. 여하튼 간에 이제 저희가 단기 매매 안 하고 다 막연한 장기 투자도 굉장히 유용할 수 있어요.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목표가 투자입니다. 목표가 투자. 그리고 논리를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입금해 주시고 아래가 이제 제 휴대폰 번호인데 저희 또 위에가 저희 법인 계좌명이고 입금해 주시고 제 휴대폰으로 저 조언 보내주시면 제가 성국 투자가 무엇인지 혹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문자를 이제 초기에 가입하면 많이 드리는데 다 읽어보기도 힘들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선순위, 완급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